안녕하세요. 알려주는 김씨 RK입니다. 오늘은 에델리드 브랜드의 퓨즈 추락제동 장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추락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동을 해주는 백업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단독으로 사용이 어렵고 이처럼 디퓨즈 레스큐나 디퓨즈 스몰, 라지 같은 충격 흡수 장비와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사용하시면 추락했을 때의 충격이 사용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에 큰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충격 흡수 장비와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의 구성에는 이처럼 핀이 있는데요. 충격 흡수 장비와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사용 방법 설명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품의 재원을 보겠습니다. 자, 재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제품에 표기된 사항들을 보여드리고 사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면을 보시면 크게 에델리드 브랜드 이름과 퓨즈 제품 이름이 각인되어 있고 그 옆에는 로프 연결 방법이 다이어그램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상단이 앵커 방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CE 인증 로고가 있고 그 아래에는 승인된 랜야드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N12841 타입 A 추락제동 장치에 대한 기준을 통과했으며 10에서 12mm 로프를 이용하여 최대 140kg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353-2 추락제동 장치에 대한 기준을 통과했으며 에델리드 퍼포먼스 스태틱 11mm로 테스트되었습니다. 안시 Z359.15 마찬가지로 추락제동 장치에 대한 기준을 통과했으며 59에서 141kg까지 사용할 수 있고 에델리드 퍼포먼스 스태틱 11mm로 테스트되었습니다. 뒷면을 보면 레버 잠금, 열림 표시가 되어 있고 안쪽을 보면 업, 올라가는 방향으로 앵커가 연결되어 있는 곳을 말하는 거겠죠. 연두색 캠에는 에델리드 주소와 생산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드 장비는 최대 사용 연한이 무제한이기에 보관만 잘 되어 있으면 처음 사용할 때 생산 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사용할 때는 사용 후, 사용 전 PPE 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의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기에 앞서 충격 흡수 장비인 에델리드 디퓨즈를 구성된 핀을 이용해 결합하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핀 연결 홀을 보면 완전 원형이 아니고 한쪽이 직선으로 깎여 있는 모습입니다. 핀 역시 원 기둥이 아닌 한쪽이 면으로 되어 있는 기둥 형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모양을 맞추지 않으면 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양에 맞게 핀을 넣어야 하는데 디퓨즈를 홀에 맞추고 핀을 결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나사를 조여주면 되는데 나사가 풀리지 않도록 나사산에 본딩을 해주고 4mm의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3토크의 힘으로 끝까지 조여줍니다. 하지만 새 제품에는 나사산에 기본적으로 본딩이 되어 있기에 처음 사용 시에는 바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핀이 완전 원형이 아니기에 세게 조여도 헛돌지 않으니 꽉 조여주세요. 이렇게 디퓨즈가 퓨즈에 완전 고정이 되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로프를 결합하겠습니다. 측면판을 열기 위해 디퓨즈를 잡고 당기면서 연결 브라켓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해주고 이 상태로 꽉 잡아줍니다. 그리고 푸시 버튼을 눌러 측면판을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열립니다. 퓨즈도 메가와트와 같이 측면판이 덜 닫히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완전히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다시 측면판을 열겠습니다. 푸시 버튼을 누르고 측면판을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회전을 끝까지 하면 딸깍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이때는 잡고 있던 연결 브라켓을 놓아도 측면판이 닫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로프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상단이 앵커라고 가정하고 연두색 캠을 아래로 밀어주면서 로프를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연결 브라켓을 위로 살짝 올려주면 측면판이 닫히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현재는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려가는 것은 안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 보면 레버가 잠겨 있죠? 이 레버를 열어주면 내려가는 것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는 연두색 캠이 로프를 잡아주고 있어서 내려가는 것이 안됩니다. 이제 연두색 캠을 왼쪽에 고정해 보겠습니다. 손으로 밀어서 고정해도 되지만 하단 로프를 왼쪽으로 움직여서 고정해 보겠습니다. 고정된 것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하강하거나 추락했을 때 초당 2m 속도가 넘어가게 되면 연두색 캠이 작동되면서 바로 제동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떨어지게 되면 바로 제동이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로프를 당겨봤는데 바로 제동되는 게 보이죠? 원리는 이 안에 있는 트리거 휠이 돌면서 일정 속도 이상으로 회전되면 연두색 캠이 작동되도록 설계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엔 측면판을 열어서 작동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은색의 트리거 휠을 손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보셨죠? 트리거 휠이 돌아가는 속도에 의해 연두색 캠이 작동됩니다. 초당 2m 속도가 넘어가면 감지되면서 연두색 캠을 회전시켜 로프를 제동시켜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일반적인 속도로는 반응이 없는데 빨리 돌리면 바로 연두색 캠이 작동되어 로프가 제동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레버를 잠금으로 하게 되면 연두색 캠이 고정이 안되기 때문에 항상 제동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작업을 할 때는 뒷면 레버를 풀어주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강을 초당 2m 속도보다 빠르게 하여 제동이 걸렸을 경우 연두색 캠을 해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로프를 스텝으로 밟고 일어나면서 퓨즈 아래 로프를 잡고 연두색 캠 쪽으로 밀어서 캠을 고정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퓨즈 하단 로프에 스텝을 설치하여 밟으면 무게에 의해서 로프가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럴 때 퓨즈를 위로 밀면서 손으로 연두색 캠을 고정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용하는 아삼락으로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동 해제하는 동작이 같기에 나중에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퓨즈는 추락 방지 기능만 있기에 책상에서 설명은 마치고 미리 설치된 로프에서 작동하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설치한 로프에 퓨즈를 연결해서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퓨즈를 로프에 연결하겠습니다. 연결 브라켓을 당겨 잡아주고 푸시 버튼을 누르면서 측면판을 오른쪽으로 회전하여 열어주겠습니다. 측면판을 끝까지 회전하면 딸깍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를 듣고 잡고 있던 연결 브라켓을 놓으면 됩니다.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연결 브라켓을 놓으면 다시 닫히게 되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업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이 앵커 방향이기에 이대로 로프에 연결해 줍니다. 연결하셨으면 측면판을 닫아주면 완료입니다. 지금 상태는 레버가 잠금 해제 상태이기에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보시면 부드럽게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레버를 잠금으로 놓게 되면 올라가긴 하지만 내려가진 않습니다. 다시 올라가긴 하지만 내려가진 않습니다. 하중을 받고 있어도 제동된 상태로 고정입니다. 내려갈 때는 항상 레버를 잠금 해제로 해주시고 연두색 캠을 왼쪽으로 고정한 상태로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하강을 빨리 하다가 제동되면 순간적인 하중을 받았기에 연두색 캠이 로프를 꽉 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연두색 캠을 다시 왼쪽으로 고정해 줘야 하는데 현재 하중을 받는 상태라 퓨즈를 움직이기 힘든 상태입니다. 고정을 해제하는 방법은 메인 로프의 스텝을 이용하여 등강을 해서 퓨즈에 받는 하중을 줄이면서 퓨즈 하단에 있는 로프를 왼쪽으로 꺾어주면 쉽게 연두색 캠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동된 상태에서 등강하면서 퓨즈에 받은 하중을 줄여주고 하단 로프를 왼쪽으로 꺾어서 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연두색 캠이 고정될 때 틱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리죠? 실제 상황에서는 안 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캠을 열고 고정하는 것을 다시 보여드리면 제동된 상태에서 로프를 살짝만 왼쪽으로 꺾어주면 연두색 캠이 쉽게 고정이 됩니다. 연습하시면 금방 숙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제동된 상태에서는 하중을 빼고 풀어준다 입니다. 다른 브랜드의 추락제동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추락제동 장비는 추락 개수라는 것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는데요. 추락 개수는 보통 0, 1, 2가 있으며 추락 개수 0이란 디퓨즈의 카라비너를
안전벨트 EN361 인증된 가슴 D링에 연결된 상태에서 이처럼 팽팽한 거리를 말합니다. 이때는 추락이 되더라도 이미 퓨즈에 제동이 되어 있기에 추락 거리가 얼마 되지 않겠죠. 퓨즈가 제동되지 않은 상태라도 추락 거리가 짧아 충격에 덜합니다. 추락 개수 1은 안전벨트 가슴 D링과 퓨즈가 같은 위치에 있을 때인데요. 이때는 추락이 되면 디퓨즈와 카라비너의 거리만큼 추락이 되고 제동이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되겠죠. 이 정도만 되어도 충격이 좀 있습니다. 추락 개수 2는 안전벨트 가슴 D링보다 퓨즈가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것인데요. 추락이 발생하면 보여드리는 것처럼 디퓨즈와 카라비너 길이의 2배만큼 추락을 하고 그만큼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제일 큰 충격을 받겠죠. 디퓨즈와 카라비너의 거리가 1m라면 총 2m를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프 액세스에서는 추락 개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꼭 숙지하시어 추락제동 장비의 위치를 자기 어깨보다 위로 가도록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홀링 시 백업 장비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확보판의 메인 장비 옆에 퓨즈를 연결하여 이처럼 앵커 그린 방향에 무게가 실리도록 로프를 연결해주면 혹여나 메인 로프가 끊겼을 때 퓨즈가 백업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시면 홀링 시 메인 로프가 끊기게 되면 로프가 퓨즈에서 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역시 초당 2m 속도가 넘어가게 되면 바로 제동이 되면서 더 이상 추락이 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구조 활동 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로프 끝은 매듭을 하여 빠지지 않도록 하고 로프를 꼭 올바르게 연결해야 합니다. 로프를 거꾸로 연결하시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연결 후에는 로프를 당겨 테스트를 꼭 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 전에 항상 퓨즈의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PPE 장비로서 PPE 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검사를 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합니다. 디퓨저와 같은 충격 흡수 장비도 충격을 한번 받게 되면 박음질된 부분이 뜯어지는데 이러면 바로 폐기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장비들로서 안전사항은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에델리드 브랜드의 퓨즈 추락제동 장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